자, 홍범도 장군 얘기도 저희가 해봐야 되는데 결국 어제 육사에서 네. 이전한다. 그렇죠. 이렇게 결정했어요. 5개 흉상이 있는데 5분 중에 4분은 장소를 옮긴다는 거. 육사 안에 다른 장소로. 그 실내로 옮겨서 아예 밖에서 못 보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짜증나네. 이것도 참 말이 안 돼요. 왜 독립 만들어? 영웅들을. 아니 그 독립 영웅 흉상을 만들 때는 많이 보라고. 잘 그렇지. 보이는 곳에. 그걸 볼 때마다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독립 정신을 가지고서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내 갖다 놓고 잘 못 보는 데 갖다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만들었어 흉상을? 아니 나라를 일제에 뺏기고 침탈을 당하고 그때 우리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이 만들어져 가지고 열심히 투쟁했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죠. 싸웠던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생도들 당연하지. 교육받는 그 앞에 놓은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갈 때마다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들처럼 목숨을 다해서 내가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정신을 키우는 거예요.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싸웠습니까? 그때 나라를 잃어가지고 소련에서 중국에서 만주에서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자기들 먹을 거 없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자기가 먹을 거 챙기고 돈 벌어가면서 싸웠던 사람이라고요. 저 홍범도 장군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네. 말년에도 정말 대접도 못 받고 정말 힘들게 살다가 극장에서 어디서 뭐 그런 일 하다가 정수위,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강제 이주당해서 네. 저 멀리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런 분을 네. 아니 옛날에 소련의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이유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예요. 네. 노래도 있지 노래 않나? 제목? 그러니까 이유 같지 않는 이유. 예. 뭐 기억은 안 나네요. 네. 아무튼 박미경 씨 노래였죠. 예. 이럴 때 한번 딱 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박미경 씨의 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아니 지금 보세요. 대접관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대접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적은 누굽니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그 사람들이 물론 명시적으로 북한이라고 그러겠지. 북한이라고 하겠죠. 반대로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면요. 뭐 물론 그건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다 떠나서 그럼 중국이 우리를 침략할 수도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를 침략하는 모든 사람이 적인 거예요. 적이죠. 북한만 싸워야죠. 적은 아니야. 누구든 공산주의만 적이다. 그건 그렇게 볼수 없는 아니지. 거죠. 아니 만약에 일본이 진짜 독도 야욕을 그렇지. 숨기지 않고 그럼 우리는 대응해 쳐들어온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지. 아니면은 분쟁을 일으킨다. 이런 어떻게 해요? 가만두면 안 되지. 싸워야지. 나는 나가겠습니다. 진짜요? 예비군복을 입고 알겠습니다. 지휘를 하겠습니다. 가서 중대장으로서. 어쨌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네. 예전에 소련의 그 공산당과 같은 이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이에요. 북한은요 자기들만의 새로운 이념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지만 김일성이 그러면 진정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자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김일성이는 독재자예요. 맞죠? 네. 독재자고 그다음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물론 그런 나라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이렇게 3대가 물려가면서 권력을 잡은 나라가 어딨냐고. 그렇죠. 소련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지만 소련이나 중국도 그렇게 안 했어요. 권력이 넘어갈 때 자기 가족한테 넘어간 게 아니라고요. 내 말은.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련의 뭐 서기장들인가요? 그 공산당 서기장 뭐 이런 사람들. 네. 중국의 뭐 주석 다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 거잖아. 그럼 또 북한은 뭘 갖고 주체 사상이라는 걸 갖고 있어. 네. 변질된 공산주의예요. 그걸 가지고서 소련의 공산당 입당했으니까 북한군과 동일하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치면 과거의 공산당 이력, 공산 이력을 계속해서 지적을 한다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우크라이나 얘기도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나라 한 부분이었잖아요. 공산주의. 근데 거기 가서 지원해주고 돈 주겠다 그러고 무기도 뭐 무기는 아니지만 네. 비군사적인 장비도 지원해주고 이랬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뭐예요? 공산주의와 손잡은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네. 당시에 독립운동하는 분들은요 어디든 가서 자기를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우리가 독립되는데 도움이 되면 누구하고도 손을 잡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분들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독립운동 할 수 있는 그렇지. 토대만 된다면요. 외국에 가서 누군가 우리를 도와줘서 네. 일본을 우리나라 쫓아낼 수만 있다면 러시아하고도 손 잡는 거예요. 뭐 그게 잘못됐어요? 아니 사실은 소련하고 미국도 손 잡았잖아요. 아, 당연하죠. 독일하고 일제 대응해서. 그렇죠. 2차 대전하고 세계 대전 할 때 손잡고 연합군으로 뛰었었어요. 나 진짜 그걸 가지고서 이념 논쟁을 일으켜 가지고 옛날에 소련 공산당 입당했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대적관에 문제가 된다고 무슨 문제가 되는데요, 대체?
아니 네, 이 진짜. 사실은 육사 생도들이 그 흉상을 보면서 소련 공산당에 말도 입당했던 사람인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하죠. 항일 무장 투쟁의 그 정신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봉오동 당연하죠. 전투와 청산 대첩에. 그렇지.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잠재적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다 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아니, 뭐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침략하는 어떤 세력도 다 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련이나 중국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적 성향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체 사상 아래에서 새로운 공산주의 세력으로 자라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 귀화를 해가지고 북한에서 싸우고 북한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이랬다면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 그렇죠. 그런 전력이 없어요, 저분은. 네. 아니 북한이 생기기도 전에 1920년도에 소련에서 이 활동했던 분이에요. 20년, 21년, 22년 그때 공산당 가입할 때도 그때고 그때 북한이 생기기나 했나요? 20년대 아니잖아요. 가입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야권 아니면은 뭐 시민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뭐냐? 맞아. 그분도 일본군에 있었잖아요. 일본군에 있었고 나중에 네. 좌익 응. 남조선 노동당의 예. 조직에 이제 가입해가지고 가입해가지고 나중에 처벌받았고. 처벌받아서 이제 아예 뭐 군인도 못할 뻔하다가 그렇죠. 구명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 등등 할 때. 예. 만주군관학교 맞아. 선배들. 그럼 그 사람도 옛날에 했으니까 그럼 다 근데 전향했다고 괜찮대요. 무슨 대통령실은. 전향했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그 처음 논리는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말도 보세요? 안 되는 소리죠. 전향하니까 괜찮다. 근데 홍범도 장군 전향 안 했지 않냐? 이런 거 같아요. 아니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예를 들면 무슨 뭐 공산당에 들어갔다고 해서 가입했다고 해서 공산당과 함께 뭐 공산당의 주의에 빠졌거나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분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로당이나 아니면 이런 직접적으로 북한과 연계돼 있는 일은 네. 전향과 연관돼 있다고 보지만 이거는 그 자체와 연계가 안 돼 있어요. 홍범도 장군은 소련의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의 지금의 세력과 지금의 그런 그 주체 사상 중심의 공산 세력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세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념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전향을 했다 안 했다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아니 그리고 당에 자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네. 이게 다 문제가 돼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사회주의의 어떤 논리나 이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게 문제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네. 어떤 이론적 관점에 있어서 어느 당이나 어느 이론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취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념의 잣대로만 무조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신봉하거나 좋아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엮여 있는 게 발견되면 그 사람을 다 이상한 세력으로 몰아세워 가지고 하나로 뭉뚱그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학에서도 그렇고 여러 학문적 배경에 사회주의적인 어떤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 정책에도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말은 사회주의라고 얘기 안 하지만 예를 들면 복지 정책에 있어서 뭐 세금도 마찬가지잖아. 돈이 많은 사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네. 기본적으로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에 가까워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자본주의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아예 뭐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시장에다 맡겨놓고 있어야 되는 그렇지. 게 손을 놔야 되죠. 어떻게 보면 시장 그럼 자유주의,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네. 독과점이 됐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제한하고 제재를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이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제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회는 우리가 함께 잘 살고 어떤 그 복지 사회 또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모두 다 행복할 네.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념이 밥 먹어줘요? 아니 구닥다리 이념 가져와가지고 다시 그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지금 다시 우리나라 역사 시기를 20년, 30년 뒤로 지금 후퇴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민주주의 따져가지고 무역하고 안 하고 해요? 미국이 지금 중국과 무역 안 하냐고요. 아유, 열심히 지금 장관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베트남하고도 우리가 열심히 협력한다고 하고 했는데 있죠. 그거 공산당이잖아. 베트남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런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공산 세력이 반일 선동에 캠프 데이비드 협력을 위험으로 호도하고 있다. 진짜 이런 얘기죠. 와, 짜증나 참 죽겠어요. 일관성 있습니다. 모든 걸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자유를 누가 위협하고 있어요? 언론 자유를 누가 위협하고 있습니까? 지금 표현의 자유를 누가 위협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자유를 위협하는 사람이 누군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요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런 거 얘기해가지고 핍박받고 이런 사람 없습니까? 언론들이 정권에서 비판하면 무조건 그거는 공산주의라고 몰아붙입니까? 네. 공산 전체주의예요? 그리고 아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의혹을 제기하면 다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그러면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1 더하기 1은 100. 자, 아니 그리고요 싸워야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게 이론에도 있어요. 시너지 효과라고 아세요? 시너지? 시너지. 네. 시너지 알죠? 시너지가 뭐예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만나서 단순히 2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능력이 배가 된다는 게 그럴 시너지 수 효과예요. 있죠. 네.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 있어요. 분리돼 있는 것보다 함께 네. 힘을 합쳐서 새로운 어떤 융합적인 요소가 나오면 엄청난 폭발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시너지 효과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내 말이. 네. 그럼 1 플러스 1이 100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를 100개를 해봐. 100이야. 그렇죠. 아휴, 진짜. 이게 뭐 저희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만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양인준님이 우리 국민의 주적은 북한도 일본도 아닌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대통령이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스마일 열린님, 예. 최주문 교수님, 박종우 기자님, 오마이 TV 화이팅. 또 화이팅. 실시간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어쨌든 이건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홍범도 장군 흉상, 뭐 독립기념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독립기념관에서 뭐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그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고 이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 상승이나 아니면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보수층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거 공산주의 묻어 있는 사람이니까 다 옮겨야지, 다 치워야지, 홍범도 하면 이름 바꿔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극우. 극우만 이게 또 그래. 나눠지는 겁니까? 그거랑? 나눠지죠. 아니 보수랑? 최근에 이 사건 이후에 네. 누구지?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 음, 반대 의견 냈죠. 김태흠, 김태흠, 그다음에 유승민, 그렇죠. 이준석. 다 뭔가 그다음 천하람도 어젠가 어디 나와서 또 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보수 중에도요 이런 이념 논쟁, 구태의 이념 논쟁에 대해서 비판의 입장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네. 보수 중에 중도적 성향이 강하거나 약간 이제 보수긴 하지만 합리적 보수라고 소위 얘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역사적으로 항일 운동한 게 맞잖아요. 이분이 목숨 바치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들 그다음에 자기 부인까지 다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고문당하고 네. 아들은 이 전장에서 네, 숨지고. 쓰러지고. 근데 이런 일이 있었던 분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위 이재명 대표가 부관 참시란 말까지 한 거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이분이 이제 유해를 우리나라로 봉환해 왔을 때 네. 그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때. 네. 그 전투기 조종사 그랬잖아요 그때. 전투기 종류별로. 네, 다 나가서 비행하면서. 마지막 예. 얘기하면서 장군님 이제부터 우리가. 난 진짜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뭉클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우리 그 선조들 특히 독립운동하신 그렇죠. 분을 예우를 하는 이 나라의 네. 모습이 박수를 보냈어요 그때 다.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배 아파서 이렇게 다 치우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멋있게 들어가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지지율이 30%. 30% 뭐 초반, 네, 중반. 초반 뭐 20% 가끔 가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이걸로 잡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그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에요. 망하는 전략이에요. 중도층 확장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똘똘 뭉치는. 그렇죠. 투표자 꼭 나오는 그렇지. 보수층. 그리고 이제 옛날 환상이 있는 거예요. 네. 옛날에 색깔론 하면 영향을 받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선거 막판에 북풍 불고 막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러면 공산 세력의 네. 침략을 막아야 그럼 됩니다. 확 돌아섰거든.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이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은-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아니 사실은 지난 총선 때도 황교안 대표 기억하잖아요. 네, 기억하고 있지. 막 삭발하고 태극기부대랑 함께 그러다가 망했잖아. 광화문을 누비고 있었는데.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경험이 없어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네. 이럴 수도 있어요. 뉴라이트
계열 뉴라이트. 있잖아요. 이분들이 예. 이제 대통령실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건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했던 말이에요. 국회 사무총장이 뭐라 늦게 배운 도둑질? 도둑질이라고는 안 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세례를 받았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늦게 세례를 받고 네.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더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건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이른바 뭐 말이에요. 늦바람이 들었다. 뭐 그런 이런 거죠. 얘기네요. 제 얘기가 네. 아니고 유인태. 그렇죠.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이건 네. 최진봉 자막 교수의 의견과 관계없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참 너무나 힘이 빠지는 힘 빠져요, 그런 진짜.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최지봉 교수님 예. 매불쇼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오마이TV에서는 말씀 많이 하시니까요. 매불쇼 보시면서 물론 매불쇼 재밌게 보시겠지만은 최지봉 교수님 목소리 듣고 싶다. 그렇죠. 일로 말을 오세요. 어떻게 하는지 너무 듣고 싶다. 매불쇼가 뭘 알아? 일로 오세요. 오마이로. 오마이TV 네. 바로 뒤에 오시면 됩니다. 매불쇼 보고 끝나고 최지봉 교수님 그렇죠. 성대모사 저를 따라오세요. 보니까 따라오면 따라와서 돼요. 오마이TV 봐주시고요. 네, 따라오시면 유튜브 됩니다. 멤버십 가입이랑 예. 뭐 구독, 좋아요, 이 영상도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실시간 슈퍼챗도 받고 있습니다.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도 해주시고요. 만사보게. 고맙습니다.